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4년을 연애했어요. 그 사람이 좋아서 나이 차이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죠. 5살 연하였지만 성실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늦게 갔다 와서 사회생활을 짧게 했다는 것도, 시댁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남편이 중학생일 때 시어머니와 이혼하고 나간 뒤로 시어머니가 혼자서 남편을 키웠다고 했죠. 힘들게 사셨을 거라고, 그래서 아들에게 집착하시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현실을 조금씩 보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거든요. 남편도 모아둔 돈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었죠.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고 매달 벌어오는 250만 원도 수당으로 버는 거라 200만 원도 안 될 때가 많았으니까요. 저는 제가 모아둔 돈으로 혼수를 다 채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친정집을 파셨어요. 제가 결혼하니 큰 집이 필요 없다면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게 낫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친정집까지 팔아서 마련해 주신 신혼집이었어요. 눈물이 날 만큼 고마웠죠. 그런데 시댁의 반응은 달랐어요. 시어머니는 오히려 어린 남편 얻는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신혼집은 친정과 시댁 모두 가까운 곳이었어요. 저희 부부 다 맞벌이를 하다 보니 엄마가 가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셨죠. 주말에 한 번씩 아니면 제가 퇴근할 때 잠깐 들러서 반찬을 건네주고 가시는 정도였어요. 밥을 같이 먹자고 해도 아빠 식사 챙겨야 한다며 거절하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더 많았어요. 시어머니는 정반대였어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오셨죠. 마치 자기 집처럼요. 오셔서는 이거 해달라 저거 먹고 싶다며 요구만 하셨어요. 친정 엄마가 가져다 주신 반찬도 마음대로 싸가셨죠. 한 번은 엄마가 정성껏 담가주신 김장김치를 한 통 가져다 줬는데 시어머니가 맛있다면서 다 가져가셨어요. 저희가 먹을 것도 안 남기고요. 저희가 장을 볼 때도 일부러 따라오셨어요. 이때다 싶어 이거저거 카트에 담으시고는 계산대 앞에서 저를 쳐다보셨죠. 당연히 제가 계산해야 한다는 식이었어요. 가장 치사하게 느껴진 건 먹을 것으로 차별하는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같이 식사를 하면 맛있는 반찬은 전부 아들 앞에만 놓으셨어요. 그것도 다 저희 엄마가 해다 주신 반찬인데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상 차리느라 아직 자리에 앉지도 않았는데 둘이 먼저 식사를 시작했죠. 처음엔 참았어요. 시어머니가 아들을 혼자 키우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아들한테 집착하시는 게 이해가 간다고 생각했죠. 남편이 효자라는 것도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와 나이 차이가 나니까 더 어른스러워 보이려고 했던 건지 시어머니 이야기는 거의 하지도 않았어요. 가끔 엄마가 힘들게 키워주셨다는 말 정도만 했지. 매일 전화하고 매일 챙기는 그런 마마보이인 줄은 꿈에도 몰랐죠. 결혼하고 나서야 남편이 철딱서니가 없을 정도로 엄마만 찾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도 효심이라고 생각하려고 애썼죠. 결혼하고 매달 시어머니한테 용돈 50만 원씩 드리는 것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보다 벌이가 훨씬 좋았고 혼자 아들 키우느라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한다고 마음을 다독였거든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의 요구는 더 커졌어요. 생일 때는 남편이 안마의자를 사드린다면서 제 카드를 긁었어요. 사전에 상의도 없었죠. 그 뒤로도 계속이었어요. 냉장고가 오래됐다면서 바꿔달라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필요하다면서 사달라고, 설거지하기 힘들다면서 식기세척기를 사달라고, 청소하기 힘들다면서 로봇 청소기를 사달라고 했어요. 2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해드린 게 정말 적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 실은 내색 한 번 하지 않고 다 들어드렸죠. 남편이 좋아하니까, 시어머니가 편해지시니까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 번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시어머니가 저녁 먹고 가신다면서 오셨는데
그날따라 저도 야근에 지쳐서 집에 늦게 들어갔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시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죠. 시어머니는 제가 들어오자 얼마나 대단한 일 한다고 늦게 다니냐면서 남편도 곧 도착한다고 했으니 빨리 밥이나 차리라고 하셨죠. 그날 저는 정말 피곤했어요. 그래도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준비했죠. 그런데 친정 엄마가 해주신 반찬이 하나도 없었어요. 며칠 전에 엄마가 가져다 주신 반찬이 꽤 있었는데 다 사라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다 가져가신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원래 식탐이 많으셨어요. 욕심도 많았고요. 그래도 말도 없이 그렇게 다 가져가시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 반찬을 먹으면서 맨날 이거는 짜니 저거는 싱겁네. 벌써부터 간을 못 맞추면 어떡하냐는 거냐면서 조미료를 썼네 마네 말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반찬에 손대는 게 더 싫었죠. 매번 그렇게 다 가져가시고 먹으면서도 안 좋은 말만 했으니까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잦아졌어요.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와서 제가 쉬고 있는 주말에 이것저것 시키거나 친정 엄마가 해준 음식을 싸가시는 일이 반복됐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은 엄마 편만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명절 때 시댁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대놓고 저를 무시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나이가 좀 있어서 애를 빨리 가져야 할 텐데 나이가 있으니 애도 잘 안 생긴다면서 저를 조롱하셨어요. 친척들이 민망해하는 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나이 가지고 저를 깎아내리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면서 자기 아들이 너무 아깝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모욕적이라고 나이 타령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요. 남편은 그냥 농담이셨을 거라며 넘어가려고 했어요. 저는 그게 농담으로 들리냐고 친척들 앞에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아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날도 크게 싸웠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나이 많은 여자가 어린 아들을 꼬셨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대놓고 무시하셨어요.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며 늙은 여우한테 걸려서 고생한다고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남편한테도 계속 저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셨어요.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거였죠. 저보고 나이 많다고 남편 잡고 살 생각하지 말라고 하시고는 남편한테는 남자가 하늘이라면서 와이프한테 휘둘리고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들어도 남편은 제 편을 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항상 엄마 말이 옳았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모님이 너무 자주 오시는 것 같다면서 시어머니가 장모님이 우리 집에 자주 들락거리는 게 싫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저희 엄마는 일주일에 한 번 올까 말까 했고 올 때도 항상 미리 전화하고 제가 퇴근할 때나 주말에만 잠깐 들렀다가 가셨어요. 그 잠깐 오는 것도 저희 먹을 반찬 싸다 주시느라 오시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가 반찬도 일부러 남편이 좋아하는 것들도 많이 챙겨주셨는데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리고 밥을 같이 먹는 것도 어쩌다 한 번이었어요. 그것도 엄마가 아빠 밥 챙겨야 한다면서 거절하고 그냥 가신 적이 훨씬 많았죠.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그럼 시어머니도 오지 말라고 하라고요. 우리 집에 자주 오시는 건 시어머니라고요. 남편은 자기는 효자라서 엄마한테 그런 말 못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한테 그런 말을 하냐고요. 저보고 무례하다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툭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무례하다니요. 무례한 건 시어머니 아닌가요? 그런 말을 전하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쥐뿔도 없으면서 효자 타령이라니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지금 누가 무례한 것 같냐고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떻게 생긴 집인지 아냐고요. 친정에서 친정집까지 팔아서 마련해준 집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이 집에 오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무례한 건 시어머니라고 했죠. 연락도 없이 찾아와서는 냉장고 털어가고 사돈한테 그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냐고요. 남편은 그렇다고 해도 이제 우리 집이고 장모님이 너무 자주 오시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싸웠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편만 들었죠. 제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저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앞으로 시어머니한테 뭘 사드리든 네 돈으로 하라고 했어요. 내 돈으로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네 능력으로 하라고요. 남편이 발끈했어요. 저보고 돈 더 번다고 유세 떠는 거냐면서 자기가 5살이나 어린데 결혼해줬으면 감지덕지인 줄 알라고 했어요. 젊음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라면서 나이값 좀 하고 살라고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 정도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어요. 냉전이 이어졌죠. 남편은 먼저 사과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가 더 자주 오셨어요. 와서는 노골적으로 저를 무시했죠. 제가 남편한테 눈치를 준다면서 오히려 저보고 아내 도리를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유세 떨거면 일 그만두고 내조나 하라고 하셨어요. 어이가 없었죠. 내조는 무슨, 남편이 버는 걸로는 생활조차가 안 될 텐데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죠. 저는 이제 정말 지쳤다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말했어요. 이혼하고 하고 싶은 효도 실컷 하고 살라고 했어요. 계속 이런 취급당하며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날 밤 남편은 집을 나갔어요. 시어머니 집으로 갔겠죠.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감히 하늘 같은 남편을 쫓아낸 거냐면서 욕을 퍼부으셨어요. 역시 대단한 분이셨어요. 한치의 벗어남이 없었죠.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남편도 더 이상 붙잡지 않았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애초에 남편 명의로 된 게 없었으니까요. 집도 제 명의였고 살림살이도 다 제 돈으로 장만한 거였고 남편이 가져온 건 정말 몸뚱이밖에 없었어요. 이혼하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 처먹고 이혼한 여자 누가 받아주겠냐고, 평생 혼자 살 거냐고, 자기 아들은 젊으니까 금방 좋은 여자 만날 거라고요. 정말 끝까지 대단하셨죠. 그런데 이혼하고 1년도 안 돼서 남편이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솔직히 놀랍기는 했죠. 그런데 재혼하고 1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또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생겨서 급하게 재혼을 했는데 임신 중에도 시어머니가 또 활약을 펼치신 모양이었어요. 결국 아이 낳고 3개월 만에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이도 잘 안 보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신기한 건 전 그 정도의 이야기만 들었는데도 그 여자 입장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이까지 있었으니 얼마나 더 힘들고 서러웠을까요? 전 그 여자의 이혼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부디 아이와 꼭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참았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선을 확실하게 그었어야 했는데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 물러났던 게 문제였어요. 어쩌면 스스로 합리화한 거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물러날수록 더 깊이 파고들었고요. 4년을 만나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제 잘못이었죠. 저는 정말 몰랐거든요. 솔직히 그 4년의 연애와 2년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죠. 많이 후회해요. 그리고 처음엔 모든 게 제 선택이었기 때문에 제 자신에게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충분히 자책했고 겪었으니까요. 사실 그 후로 다신 결혼 안 한다고 다짐했었는데 저 재혼한 지 이제 막 2달 됐어요. 그런데 이번엔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했어요. 저 지금 정말 행복하거든요. 제가 꿈꾸던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과 지금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